예, 2교시 수업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교시에는 드러내기, 그러니까 나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한마디로 하면 이제 영어로는 아이메시지라고 하는데 나 알리기 이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상대와 나누고 싶은 속내, 이것을 있는 그대로 왜곡되지 않게 그대로 잘 드러내는 방법. 이걸 이제 나 알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나 알리기를 익힘으로써 이제 마음에 이렇게 혼자 갖고 있으면 무겁잖아요. 이걸 이제 덜어내서 후련해지는 그런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을 일상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올바른 표현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살면서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입니다. 이제 말을 하고 막 이렇게 연기를 하고 나서 아주 개운하고 시원한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왠지 모르게 찜찜하고 꼭 화장실에서 뭐 뒤처리 잘 안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요즘 뭐 이걸 고구마 먹은 느낌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뭐 말을 분명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후련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한마디로 하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대로 해버리면 속이 후련해집니다. 시원해져요. 더 비워냈으니까. 근데 말을 했는데도 후련하지 않고 찜찜하게 남는다면 이건 충분한 표현을 못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내 속내를 있는 그대로 충분히 표현을 해내야, 정확하게 표현할 줄 알아야 대화를 하면서 이제 시원시원 후련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내가 표현을 제대로 잘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상대가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가 이제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이 영물이라서, 인간이 영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표현법이 뭔가 잘못되었던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가 그걸로 기분 나빠지고 이러면 나는 할 얘기 다 했는데도 꼭 내가 내 얘기를 다 못해서가 아니라 기분이 찜찜한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상대가 기분 나쁠 때도 그렇거든요. 그럼 내가 표현을 다 했다고 하더라도 뭔가 표현법이 잘못되었거나 이럴 경우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잘못된 표현법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게 잘못된 표현법인지도 모르고 하면서 서로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 주고 하는 표현법이 있어요. 그게 너는 어떻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 방식이에요. 너 그거밖에 못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방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너 참 예쁘다. 응? 너 참 말 잘한다. 너 참 마음에 든다. 너 참 마음에 든다는 아니네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내가 보기에,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 참 예쁘다가 아니라 내 눈에는 네가 이쁘게 보인다.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바, 그냥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가 이렇다, 너는 이러이러하다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대충 이제 알아듣죠. 저 사람 저렇게 보는구나. 근데 이제 심한 경우, 그런 여유가 없을 때는 그걸 알아듣기보다는 바로 상처를 입거나 그렇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못 표현하지 않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그 속에 있는 것과 표현하는 것이 잘 일치되도록 그렇게 표현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마치 생중계하듯이 그대로 표현할 수 있으면 자신은 후련해지고요. 또 듣는 사람은 알아듣기 쉬워서 좋습니다. 골머리 썩힐 일이 없어요. 뭐 암호 해독하려고 이게 뭔 소리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말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을 내가 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지고 누가 시비를 걸 일도 없죠. 내가 그렇다는데. 그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네 그렇게 생각하냐 막 이러는 건 이제 간섭인 거예요. 그런 거는. 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연습. 내 심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연습을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익숙지 않아서 겁도 나고 그러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표현법,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거, 나 전달법, 나 알리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 이제 마음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유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마음. 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춰서 전달하면 온전하게 참 절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겁니다. 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 내 속내를 상대방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잘 갖춰서 얘기를 해야 돼요. 뭐 일정 부분 떼어먹고 그냥 부분만 얘기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가 나한테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을 만큼 이렇게 쫙 한번 듣고 간결하게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뒤를 잘라먹고 기분만 얘기해 버리든가 또 마음은 밝히지 않고 이 배경이나 이유만 설명하면 이 듣는 사람이 힘이 듭니다. 앞뒤를 딱 잘라먹고 그냥 나 화났어. 나 기분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 뭐 때문에 그런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음이 어떤지는 자기 기분이 어떤지는 분명하게 밝히지도 않은 채 그냥 뭐가 어떻고 하면서 그런 배경이나 이유 같은 것만 장하게 쭉 얘기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점점 머리가 복잡해져요. 듣기가 힘들어지죠. 이야기가 힘들어집니다. 좀 깊게 살펴볼게요. 내가 뭐 안 좋은 기분이나 이런 것이 들었을 때 이게 그걸 탁 쏘아붙이고 하는 것은 이제 화를 쏘는 것과 비슷하죠. 이 화살이 상대에게 향할 때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보면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충고를 듣고 늘 간섭받으면서 뭐 지시받고 그렇게 하는 것에 그렇게 길들여진 아이들은 다 커가지고도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하고 남의 의견에 의존해요. 제 이제 동기들이나 후배들 중에 이제 대학 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야, 우리 때 비해서 요즘 애들은 학습 능력이 너무 떨어져. 이런 얘기를 해요. 학습에 투자하는 거라든가 드리는 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 때도 훨씬 더 많이 들고 그렇게 하는데 학습 활동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쏟는데 애들이 대학 들어와서 또는 대학원 진학해서 논문 쓰는 능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뭘 듣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다든가 하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어떻게 우리 대학에 들어왔지? 할 정도로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건데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잘하는 게 있대요. 뭘 잘하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잘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거 옮기고 이렇게 하는 건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그건 훈련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주면 그런 걸 잘 해낸대요. 근데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과외 받고 뭐 학원 수업 듣고 막 그런 것에만 익숙해가지고 시험 문제 푸는 데만 이렇게 익숙해져 가지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존적으로 공부했던 자기가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이미 의존적인 학습법에 익숙해진 그런 경우는 이제 대학 들어와서는 자기가 찾아서 공부를 하고 뭐 수강 시즌도 자기가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생들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는 교수들은 답답해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이 뭔가 잘못 가고 있는 한 단면이기도 한데요. 자, 대체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런 것에
의존적인 것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이제 커가지고도 어떤 변화가 없이는 계속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3살 버릇 6까지 가니까. 자, 충고나 간섭. 충고나 간섭. 이게 이제 우리 교육 문화가 주로 이런 문화에 더 가깝잖아요. 이 충고나 간섭을 거부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반발하는 습관, 반발. 그래가지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보통 문제야라고 하는. 충고, 간섭, 비난. 이게 폭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폭력을 거부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것에 그대로 익숙해지면은 또 의존성이 생겨버리고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충고, 간섭, 비난 이런 것들은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너 이거 고쳐야 돼. 넌 아주 못된 놈이야. 너 그거밖에 안 돼? 하는 식의 말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이제 행동 고쳐라, 바람직한 행동으로 바꿔라,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직설적으로.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는 바람직한 행동으로 변화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폭력, 강요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옳은 소리라고 해도 듣기 싫어집니다. 특히 이제 부정적인 심정을 이야기할 때는요, 부정적인 심정을 여과 없이 그대로 표현하면서 이제 막 서로 상처 주는 말을, 이럴 때 보통 언성도 높아지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싸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나빠지고, 또 이 상대가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제 아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 뭐 가불관계처럼 이렇게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복종해야 되고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겉으로는 뭐 듣는 것 같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속으로는 이제 저항이 생기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이지만 꼭 이렇게 어떤 지적을 하거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감정과 함께 진심 어린 애정에서 나오는 염려를 말해줄 수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저항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고 이 친구가 알아듣고 마음을 고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드러낼 때에는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고백하듯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어떻다 하는 식으로 하게 되었을 때, 화살이 상대로 향하게 되었을 때는 이것이 폭력이 되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들어도 의존적으로 되고 안 듣고 반항해도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발심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내 마음을 드러낼 때,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을 살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3가지 상황과 감정, 그리고 그 감정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이유가 되는 배경, 이것을 뚜렷하게, 대신 너무 길지 않게 간결하게 포인트를 탁 줘서 밝히면 알아듣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오늘 비가 와서 참 기분이 좋아. 가뭄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거든. 자, 어때요? 오늘 비가 와서 참 기분이 좋아. 내가 가뭄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거든. 하면 이 사람이 오늘 비 오는 날씨에 그렇지 않아도 가뭄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가 비가 와가지고 이제 걱정이 풀리면서 좀 기분이 좋아졌구나 하고 알아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참 알아듣기 쉽죠. 이 말 속에 상황, 감정, 배경까지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비가 왔다. 오늘 비가 왔다. 오늘 비가 오는 상황에서 내 감정이 어땠다? 기분이 좋았다. 왜 비가 오는데 왜 기분이 좋아졌냐? 내가 가뭄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기분이 좋은 그 배경, 이유도 들어있죠. 이게 이제 잘 갖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상황, 감정, 그리고 배경.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으냐. 자, 이제
제가 저희 사무실에 있는데 누가 이제 전화를 해서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가면 됩니까? 그러면은, 그냥, 여기 그냥 뭐, 알아서 오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가, 자기가 보이는 대로, 뭘 보고요, 뭘 찾으면 이렇게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친절하지가 않죠. 지금 어떻게 오실 건데요? 어디서 출발하시는데요? 지금 가까이 왔으면 뭐가 보이시는데요? 하고 상대 입장을 봐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오시면 돼요? 하고 안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공유되고 있는 어떤 상황을 이야기할 때는 이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가지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숙달된 겁니다. 그냥 뭐, 무슨 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몇 분 오시면 돼요 하고 턱 끊어버리면 알 수가 없죠. 그건 처음 찾아오는 사람한테 거기서 내려서 뭐 올라와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얼만큼 오셔서 뭐가 보이면 어떤 쪽으로 틀어져서 이렇게 찾아서 거기에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하는 식으로 이 사람 입장에서 찾아오는 걸 쭉 그리면서 그거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보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얘기할 때는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이제 이 상황을 공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비가 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는 일만 일어나겠어요? 지금 다른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은 것은 이제 비가 오는 걸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비가 와서 이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같이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상황은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다음에 이제 내 감정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꾸미거나 그럴듯하게 꾸미거나 아니면은 이걸 드러내가지고 좀 곤란하니까 싹 가리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감정을 이제 드러내는 네 옷 입은 거 보고 내가 웃음이 터졌어. 참 웃겨 보였거든.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상대가 듣고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뭐 친하면 얼마든지 또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센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자꾸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상황에서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를 살피는 훈련도 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연습을 하면서 내 감정을 살피는, 나를 성찰하는 훈련도 돼요. 그런데 이 감정을 막 꾸미거나 감추려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감정 표현을 막 또 장황하게 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서 듣는 사람이 또 헷갈리죠. 자, 근데 그 감정이 일어난 배경을 말할 때는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앞뒤가 맞게, 조리 있게, 이치에 맞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배경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또 스스로 살필 수 있는, 내 마음을 깊이 보는,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또 성찰해보는 연습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연습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 알리기를 하면서 상황, 감정, 배경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을 살피고 또 깊이 알아가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어요. 이렇게 마음을 드러낼 때 뭘 조심해야 되냐. 이건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말을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그대로 밝히면 상대가 그대로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상대가 알아듣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해야지 하는 식의 기대를 가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걸 갖지 말아야 한다. 왜? 나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항상 중요해요. 소통의 중요한 점은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었다 하는 것을 그냥 고백하듯 말하고 상대가 이걸 듣고 어떻게 느낄지, 이것은 그의 반응은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소관이지 내가 그걸 가지고 뭐라 하는 거는 이거는 오지랖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상대 마음까지 짐작하거나 간섭하거나 이래저래 하는 것은 이건 폭력이란 말이에요. 옳지 않은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른 채 한 것은 옳지 않아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이건 상대를 내 잣대로 재면서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아주 무례한 그런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게 선생님들이 애들 혼낼 때 많이 그러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을 주고받을 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선을 넘지 않도록, 여기서 선은 나의 책임, 나의 소관과 상대방 책임, 상대방 소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표현은 내가 자유롭게 하되 그걸 듣고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은 그의 마음인 거예요. 이것이 올바르고 예의 바른 태도인 거죠. 내 마음은 내가 어쩔 수 있잖아요. 근데 남의 마음까지 어쩌려 드는 것은 이건 선을 넘는 거란 말입니다. 특히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어른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자꾸 선을 넘곤 하죠.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응? 애가 잘못되는 걸 볼 수 없으니까 바로 잡아주려고. 예, 그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됩니다. 애도 인격체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인격을 존중하는 대접을 해줘야 아이가 스스로 자주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바로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자칫하면 반발을 하거나 아니면 의존적으로 빠져버릴 수 있으니까 아주 일찌감치부터 이렇게 나 알리기 방법으로 해서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충고, 간섭, 비난, 이거는 폭력이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 마음 알리기, 이것을 자기 이야기를 고백하듯 해보는 건데요. 이렇게 내 이야기를 꺼낼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내 이야기를 고백하듯 꺼내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이게 잘 안 하는 것이고 이렇게 교육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익숙하지 않을 때는 용기가 필요해요.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은 보통 화살이 상대한테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어떻다, 네가 어떻다 이렇게 하는 말들을 주로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 하듯 이렇게 고백하듯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는 표현,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은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용기를 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자꾸 연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이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대화가 원활하게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사춘기 접어들면서부터 말을 안 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럴 때 자신이 어떤 언어 습관을 쓰고 있고 아이하고 어떤 식으로 주고받는지 가만 보세요. 일방적인 이런 폭력적인 대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바꿔주면 그러면 놀라운 효과가 생깁니다. 아이가 얘기를 술술술 합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한테도 좋고 유익해지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라도 가볍게 내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나는 너의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고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고백하듯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의 이런 걸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하면서 그걸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진심을 나누기 쉬워지고 이게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꼭 좋은 얘기만 나눠야 된다 하는 거는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깨지기 쉬운 관계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끈끈한 관계일수록 더 깊은 친밀한 그런 관계일수록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 거 아니겠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상대와 사귐을 깊게 하고 관계를 깊게 한다 하는 것은 이런 모험도 필요한 겁니다. 꼭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해서 상대의 그 구미에 맞추려고 그렇게 눈치를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그릇된 관계가 형성되죠.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허용하고 뭐 받아들이고 영향도 받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서 이제 친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를 드러낼 때, 내 이야기를 할 때는 나 알리기를 할 때 상황, 감정, 배경을 잘 갖춰 말한다. 상황을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으면 좋다.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감정을 말할 때는 가리거나 꾸미지 않고 그대로 간결하게 그렇게 드러낸다. 배경을 말할 때는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앞뒤가 맞게 모순되지 않게 그렇게 설명한다. 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면서 혹시 자기가 모순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 배경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모순을 발견할 수도 있게 돼요. 이거 자기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마음을 이제 주고받을 때 선을 지켜야 된다.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선을 넘는 것은 무례한 폭력이다.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충고하거나 간섭하거나 하는 이 의사소통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보면 이렇게 선을 넘는 것들이죠. 예,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대로 전달이 됐을 때 상대가 받아들이면 상대는 의존성이 커지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고 또 그렇지 않고 반발하게 되면 이제 저항하게 되면서 좋은 인간관계를 못 맺게 되고 성질이 거칠어지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그렇게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죠. 마음을 드러낼 때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선에서 고백하듯 하는 것이다. 이 요령 잘 명심하시고 익숙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자꾸 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다 하는 식의 이런 폭력적인 방식 말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느꼈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내가 이걸 기대했기 때문이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자기를 알려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문화가 상당히 빨리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2교시 이렇게 마음 드러내는 나 알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3교시에는 이제 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대화법, 상담식 대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